막 특급 호텔에서 막 지냅니다. 막 전용기도 돈 없이 타고 유명인들과 어울리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말로 하고요? 말로 하고. 그게 이게 실화라고? 이런 게 언제적 얘긴데요, 이게? 최근이에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제 또 땡플릭스. 그냥 말하세요. 넷플릭스. 뭐 땡플릭스요. 야, 더 이상해. 광고 안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다 보면 주실 거야. 헬프님들이 사실 댓글에도 많이 이거 요청을 해주셨는데 주변 지인들이 이거 좀 해달라고. 혜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장난 아니었어. 처음에는 이것도 뭔가 일로서 이렇게 보려고 했다가 너무 빠졌어요. 애나 만들기라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제 드라마인데요. 줄리아 가너라는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오자크라는 맞아. 거기서도 주인공. 거기 주인공. 부인이에요? 아니. 야, 부인 말고. 그 부인 아니고? 그 오자크 마을에 있는 나쁜 사람?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독일인인데 상속녀다. 되게 어려요. 있다. 20대 초반 어린데 25살의 아버님이 몇백억을 신탁자금이 풀리니까 그때까지는 난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서 뉴욕에서 자금 하나도 없는데 막 특급 호텔에서 막 지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로 하고요? 말로 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전용기도 돈 없이 타고 유명인들과 어울리고 또 그런 친분들을 통해서 막 사업 파트너들을 소개받고 은행 대출도 막 수백억 하려다가 그렇게 사업을 하려다가 안 돼서 뭐 감옥에 가는 내용인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예요? 이게 실화라고? 이런 게 언제적 얘긴데요, 이게? 최근이에요. 최근이야.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요? 애나 델비라는 사람이 실존 이거 인물이고 다큐멘터리야? 다큐멘터리 아닌데 드라마. 그래서 인벤팅 애나 만들기라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호텔에서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그럴 때 나 독일인인데 뭐 카드사가 안 된다. 그럼 내가 돈 보내줄게. 그럼 돈 안 들어왔는데 뭐 은행 송금이 뭐 시스템이 잘 안 된다. 그러고 막 또 막 그러면 막 울면서 아빠가 내 용돈을 끊었다. 어떡하냐? 계속 거짓말로. 그러면 친구 카드로 막 몇천만 원 호텔 긁기도 하고 막 친구들 집에서도 자고 이런 뉴욕에서 막 옛날같이 뭐 캐치미 이프 유 캔처럼 막 뭐 수표 위조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 그냥 말로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막 인스타그램 가면 막 유명인들이랑 막 찍은 사진들 그럼 지금도 남아있나? 그 인스타? 그건 모르겠어. 감옥 가서 그까지 안 봤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애나 델비라는 사람의 이제 실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캐릭터가 너무 호텔에서도 막 한 달째 결제를 안 되고 막 그래서 미루고 하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그러고 여기 입장 못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냐. 난 노말 피플이 아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뭔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뭔가 되게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애나 델비란 사람은 독일에서 온 사람은 맞는데 부모님도 아주 평범한 그런 집안인데 자기는 독일의 어떤 상속녀라고 계속 그러는 거부. 우리가 예전에 공상허언증, 병적 거짓말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팔로만 밥은 먹어야 이 거짓말을 그거 진짜 제발 진짜 자기도 약간 남자답고 욕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멋진 형으로 진짜 개발리지. 제가 천하장사였어요 옛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애나 델비는 물론 사기꾼이지만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변호사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인데 단둘이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 아빠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제 스스로를 좀 속이는 느낌? 자기도 뭔가 정말 그렇게 믿는 느낌? 이게 리플리 증후군인가? 그쵸, 뭐 리플리 증후군, 공상어언증, 병적 거짓말 다 좀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병적 거짓말이 있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이거는
아이고. 담대함은 어떻게 설명해? 왜 그러냐면 병적 거짓말이라고 하면 공상호언증은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짓말이 더 완벽하죠. 연기가 아닌 거지. 거짓말을 할 때 막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게 없이 정신과 선생님이 볼 때 원래 거짓말할 때 사람이 뭐 귀를 만진다던가 예.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뭐 제가 에나델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걸 해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알아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게 이제 거짓말이 그렇고 근데 난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어찌됐든 노멀 피플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거를 내가 근데 할 거 아니야. 예. 그런 걸 요새는 뭐 인스타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은 그러면 체득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말이 보면은 막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와 너무 대단하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약간 허술한 게 있어요. 막 카드 회사가 안 된다, 송금이 안 된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과 어울리고 어디서 지낸다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어떤 W 호텔에서 뭐 한 달째 지내고 있고 뭐 명품을 입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고 뭐 독일어 발음을 쓰면서 뭔가 독일 상속인의 느낌이 난다고 그러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뭐 엄청난 뭐 유명한 셀럽이고 그러면 이 사람 사기당한 건데 사실은. 그쵸, 사람이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믿게 되는 그런 게. 저희도 뭔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약간 뭐 저희는 사기를 당한 적은 없지만 약간 사기꾼 같은 분들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사실 직전까지 간 적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 아시죠? 막 내가 누구랑 누굴 알고 친하고 누구랑 친하고 이거고 뭐 누가 이렇게 하고 다 자기 아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해. 안 해. 근데 막 내가 그 형 알고 뭐 그분 알고 막 그러면 우리도 사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런 사실 후광 효과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이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경계를 하긴 해야겠다. 그쵸.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에나델비도 자신의 거짓말 이렇게 또 통하기 시작하니까 병적 거짓말이 좀 더 강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이유는 결핍이 있는 거죠.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고 스스로 계속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일수록 자신은 어쨌든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고 특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거고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대접을 잘 못 받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보면은 약간 자기가 진행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요? 사업 진행해요. 그게 안 되면 안 될수록 또 거짓말이나 이런 사기가 더 강화되는 느낌도 있어서 오히려 불안이나 긴장이 이런 거짓말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뭐 어떤 가짜 수산업자 사건도 있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그분도 보면 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유명한 분들과 친분들을 가시하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참 그 겉모습에 취약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뭐 쩔렁거리는데 막 시계 막 그렇고 하면은 뭔가 진짜 돈이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좀 물론 비즈니스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통장 까보세요 뭐 이럴 수도 너무 무례하잖아. 통장 까보세요 그러고 뭐 트윈 사회라고 여기 뭐 산다 그러면 몇 동 몇 호요? 등기부등본 이렇게 해볼 수도 없고 자가예요? 뭐 이럴 수도 오늘 없고 렌탈한 거 아니야? 차나 뭐 옷 입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 에나델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진승이 만나고 인스타에 올렸겠지. 나 오늘 에나델비 만났다고. 닥터 프렌즈 초대해서 제 친구 에나예요. 그래서 친이에요. 수많은 헬프님들이 저 때문에 또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에나라는 물론 이런 에나델비가 사기 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단 또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내실을 또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 꺼림칙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내면의 소리 좀 듣는 게 같아요. 그래. 30년 넘게 살아온 그 본능. 그리고 그런 사기꾼한테 당할 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내 욕심을 사실은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하지만 이거 안 했을 때 대박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긴장감, 초조함을 또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일확천금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이번 주 안에 뭘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하면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기회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이번 주 안에 이거를 입금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좋은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한테나 얘기하지는 않아주고 떨어지지 않지. 않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노력하다 보면 또 그런 좋은 기회들이 계속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항상 저희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보면서 느낀 게 많았구나. 많았어. 근데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애나 만들기? 보세요. 봐야겠다. 연기를 또 너무 잘해서 그 에나 데뷔가 그리고 뭐 이게 스포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라 이렇게 속는다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서 좀 내용이 좀 재밌고 이제 기자님이 에나 데뷔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약간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과거 얘기가 따라가는 거라 좀 재밌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얘기가 감옥에 있는 에나 데뷔한테 저작권을 맞아. 저작권을 냈어요? 4억. 4억이나 냈다고? 야, 진짜 미국은 열린 나라구나. 그래서 깜빡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었다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볼만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재밌겠다. 나 재밌어. 볼래.